24년도 7월 1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신 기출이기도 하고요.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요. 기존에 제가 풀어왔던 문법으로는 풀 수가 없어서 조금 집중하면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한계 반응물을 잡아내는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히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법으로는 좀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저는 보통 한계 반응물을 짚을 때 문제에서 한계 반응물을 딱딱 주니까 다 쓰는 양의 비율을 보면서 몇 번 반응했다라고 잡아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한쪽의 양을 이렇게 똑같이 맞춰가지고 소거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한계 반응물을 잡아내는 방식도 있었고, 아니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부피 관계가 나오면은 이 차이값을 통해서 몇 번 반응했다라고 잡아내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계 반응물을 잡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 모든 방법을 써서도 못 구하는 방식이라서 조금 어렵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수는 1대 2대 2로 나와 있어서 화학 반응식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3에서 2로 가는 반응이니까 한 번 반응할 때마다 1몰 감소하는 반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몰 감소한다라는 건 사실상 반응 횟수를 잡아낼 때 쓰는 과정인데, 우선 여기에서는 반응 횟수를 잡아낼 수 없으니까 이건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이제 밀도 부분이죠. 밀도 부분. 밀도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계산하죠.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의 미션은 이 밀도를 조금 조정을 해서 부피를 구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반응 전에 전체 질량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전체 질량을 여기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밀도의 비율을 여기에 넣어주시면은 부피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은 이거를 이제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으로 바꿔서 접근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험 1번은 다 더해봤을 때 전체 질량이 120Wg이 나오게 되는데요. 반응 후에도 120Wg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반응 후에 질량을 구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 실험 2번도 질량을 더해보시면은 208Wg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반응 후에도 질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208Wg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밀도의 비율은 25대 26을 넣어주신 이후에 이걸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숫자가 엄청 크니까 차근차근히 약분 좀 해볼게요. 우선 왼쪽을 약분을 해보시면은 5로 나눴을 때 5분의 24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약분해 보시면은 2로 나눴을 때 13분의 104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13과 104 사이에서는 13의 배수가 되어서 13에다가 8을 곱하시면은 104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워내시면은 1분의 8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5랑 8을 곱하시고 1과 24를 곱하시면은 24대 40이 나오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약분해 보시면은 3대 5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 후에 전체 부피의 비율을 3대 5라고 잡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뭐 사실상 3몰, 5몰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은 반응 전에 그 부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 A와 B의 질량비를 몰수비로 바꿔서 이 몰수비를 각각 더해내시면은 반응 전에 부피비 몰수비랑 연계해서 빠르게 풀어나가는 패턴으로 잡아냈었거든요. 좀 말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직접 써볼게요. 우선 A의 질량비는 32의 배수여서 2대 3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몰수의 비를. B도 같은 방식으로 56의 배수로 처리하시면은 1대 2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들은 반응 전에 부피가 3대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2대 1을 더하고 3대 2를 더하면은 똑같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 비율을 실제 몰수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런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좀 곤란한 게 반응 후에 지금 이렇게 부피와 몰수 관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아직 여기 2대 1과 그리고 3대 2는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대 3이 서로 비율상 맞는 거고 1대 2가 비율상 맞는 것이지 가로줄로 봤을 때에는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2몰 1몰로 보거나 3몰 2몰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다른 물질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계 반응물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문법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 방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정 한계 반응물이 안 잡히면요,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요. A가 모두 한계 반응물일 때, B가 모두 한계 반응물일 때, 또는 요렇게 한계 반응물일 때, 요렇게 한계 반응물일 때 네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우선순위를 잡자면은 한쪽을 다 써버린다라고 잡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A를 한계 반응물이라고 가정을 하고 논리적인 모순을 찾아가면서 진짜 한계 반응물이 뭔지 찾아가 볼게요. 먼저 A를 2몰을 다 쓴다고 생각하고 3몰을 다 쓴다고 생각해 버리면은 A는 어차피 다 쓰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얘는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가리고 풀기를 적용하시면은 이제 A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A를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가시면은 B의 개수가 2고 C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쓴 만큼 만들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몰수가 일정한 반응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반응 후에 이렇게 3몰, 5몰 만큼 남았으니까 반응할 때 처음에 주어진 B의 양도 여기에 3몰, 5몰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대 2라고 썼는데 2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벌써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틀린 부분이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먹히는 거고요. 그럼 다음 단계로는 이제 B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B를 다 쓴다고 잡아버리시면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B는 어차피 다 쓸 거니까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B를 무시해버리면은 가리고 풀기를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러면은 A가 1몰 반응할 때 C가 2몰 생성되니까 한 번 반응할 때마다 1몰 증가하는 반응이 될 겁니다. 그러면 X번 반응하면은 X몰 증가하고, 뭐 Y번 반응하면은 Y몰 증가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B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쓰는 순간 정확하게 한 번, 두 번 반응인지는 모르겠으나 1대 2의 비율로 반응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 논리적으로 풀어간다면은 초기에 주어진 A의 양에다가 이렇게 n몰만큼 더해보고 2n몰만큼 더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3몰과 5몰이 나온다고 잡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보이는 게 2 더하기 n이 3이고요. 그리고 3 더하기 2n이 5니까 n의 값이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B가 전부 다 한계 반응물임을 잡아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분명 누군가는 그 전부 다 증명을 해보고 싶을 겁니다. 조금 가라로 푸는 것 같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요렇게 한계 반응물, 요렇게 한계 반응물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쪽의 양을 맞추고 소거해 나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B가 깔끔하게 질량이 2배 차이 나니까 한번 2배 처리해가지고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B의 양을 112W로 맞춰보시면요. A의 양도 128W로 증가시켜야 될 겁니다. 그럼 눈을 어디로 향해서 봐야 되냐면은 2번 실험에서 1번 실험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B의 양은 고정돼 있죠. 112로. 근데 A의 양이 점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
B의 양을 고정시켜 놓고 A를 첨가하는 상황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A가 점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A는 아마 다 안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주어진 이쪽을 다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2번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 돼버리면은 1번 실험에서는 A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B가 한계 반응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면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두 배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비교해보면서 풀 수 있는데 2번 실험에서 1번 실험으로 갈 때 반 깎이고요. 그리고 50% 깎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3분의 2만큼 깎이니까 33% 줄어들거든요. 그럼 더 많이 깎이는 쪽이 한계 반응물이다 라는 방식으로 봐도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봐도 되죠. 두 배 증가하는 상황인데 1.5배 증가하니까 덜 증가했다. 그래서 이쪽이 한계 반응물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계 반응물이 나온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이쪽은 한계 반응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이렇게밖에 한계 반응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계 반응물을 체크를 해두고요.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건 틀린 답이에요. 그럼 몰수의 비를 다시 2대 3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옆에도 1대 2라고 쓰겠습니다. 1대 2라고 쓰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좀 다 지울까요? 그냥 다 지워버립시다. 불필요한 부분은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2대 3, 1대 2라고 쓰겠습니다. 한계 반응물만 체크하고요. 자, 그럼 저는 2번 실험에서 A의 양을 통해서 단서를 뽑아내 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3몰만큼 쓰게 되면은 A는 어차피 다 쓰게 될 거니까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가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돼버리면은 B와 C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쓴 만큼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몰수가 일정한 반응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반응 이후에 5몰이니까 이쪽도 5몰이 되어줘야지 딱 비율상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5몰로 보는 순간 실험 1번의 B는 2배에 적어졌으니까 2.5몰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를 다 쓴다라는 것은 개수의 비율에 맞게 써보시면은 A는 마이너스 1.25몰을 써야 되죠. 이게 2배 차이 나니까요. 그쵸? 그리고 이 과정에서 C는 2.5몰만큼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C가 2.5몰이고요. 남아있는 A의 양까지 더해서 3몰이 남아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0.5몰 남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1.75몰만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지금 숫자가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0.25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7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4분의 7몰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험 1번에서 2번으로 내려갈 때에는 1.5배 해줘야 되니까 2분의 3도 곱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4분의 21몰이 아니 8분의 21몰이 될 거예요. 8분의 21몰.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A를 다 쓴다고 돼 있으니까 8분의 21몰을 다 쓰게 되면은 2배 차이 나서 B는 4분의 21몰 그러니까 5몰보다 더 큰 값을 써야 됩니다. 문제에 주어진 B의 양은 5몰이었는데 5몰보다 더 큰 값을 쓰게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논리적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게 초반에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해야지 빨리빨리 제낄 수 있는데 거의 후반부에 접어들어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니까 사실상 이렇게 한계 반응물이라고 자꾸 풀다가 시간을 매우 낭비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증명을 해냈으니 이제 필요한 부분만 써보시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끝났습니다. 끝났어. 자, 부피 관계가 지금 3대 5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한계 반응물은 B를 다 쓴다고 잡았었고요. 그리고 몰수의 비율은 2대 3 그리고 1대 2인 것까지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조건 B를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몰, 마이너스 2몰이 되었으니까 그냥 정확하게 한 번 반응이다, 두 번 반응이다 라고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한 번 반응이면은 A의 개수가 1이니까 무조건 A는 1몰만큼 줄어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2배만큼 반응해야 되니까 사실상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였던 거고요. 초기에 주어졌었던 B의 양도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서야 겨우겨우 이 가로줄로 몰수비 관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또 B의 양을 조정해 주시면은 4몰만큼 있었는데 4몰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A는 2번 반응했으니까 2몰 쓰게 된 거죠. 그러면 남은 A의 양이 각각 1몰과 1몰인데 생성된 C의 양은 2몰, 4몰이니까 합쳐서 3몰, 5몰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야, 진짜 힘들었네요. 문제 풀기가 엄청 빡세죠. 저도 지금 영상을 4번, 5번 찍다가 계속 실패하기도 했고 여러 강사들의 영상을 보면서 풀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분자량비만 구하면 되겠네요. 반응 질량비만 끄집어내 봅시다. 그러면 지금 A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2몰에서 1몰 쓰고 있으니까 50% 반만큼 쓰는 거죠. 그러면 A의 질량비는 32라고 봅시다. 그리고 B는 한 번 반응할 때 56W를 다 쓰고 있으니까 56W라고 써주시게 되면은 C의 반응 질량비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더해보시면 88이라는 걸 알게 되고 몰수비가 1대 2대 2니까 이걸 나눠보시면은 32대 28대 44가 나오게 되고요. 이걸 4로 한번 약분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8대 7대 1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대입해보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B의 분자량은 7, C의 분자량은 11, A의 분자량은 8이 되는 거니까 8분의 18이 되어서 정답은 2번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